되게 평범한 날이었거든요. 지금이 2020년이니까 6년 전이거든요. 아마도 그때 서울에서 지하철에서 그 소식을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자동차가 망가져서 정비소에 갔었습니다. 학교가 준비했던 것 같아요. 나 학교에서 알았어. 나 엄마가 알려줬어. 학교에서 쌤들이 갑자기 오면서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어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선생님께서 뉴스 틀어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숙사에 있었겠죠? 기숙사에서 근데 TV가 없으니까 뉴스보다는 SNS에서 봤어요. 그때도 지방선거였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날은 처음 군의원에 출마하면서 선거운동을 한창 할 때였고요. 메이저리그 야구 하더라고요. 친한 언니랑 같이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잠옷 입고 그냥 집에서 늦잠 자다가 일어나서 회의가 잡혀 있었는데요. 희한하게 별 재미없는 회의였는데 그날 참석 인원이 누구였는지 어떤 회의를 했는지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하우스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다육식물을 사러 온 손님이 있어서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제 역을 통과해서 이제 학교로 가던 참이었는데 역 안에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다 TV 앞에 몰려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출근 준비를 하는데 뉴스 얘기 나오더라고요. 저거 빨리 가서 구조하면 되잖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일날은 아이들하고 이제 열심히 수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숙직실에 들렸었어요. 주무관님들이 TV를 보면서 막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여쭤봤는데 배가 침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아침마다 뉴스를 보는데 학교 가기 전에 밥 먹으면서 뉴스 보면서 저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놀랐어요. 논산훈련소 훈련생이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 10일 날 입대를 했는데요. 나오는 날이 4월 16일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때 당시에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TV에서 배가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으로 그 헬리콥터가 촬영하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지금. 네, 저는 그 어린이날 그 행사 준비 때문에 그 선생님 한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오전에 나왔던 소식이 뭐였냐면 전원 구조. 전원 다 구조됐다. 거봐 저렇게 큰 배는 다 구조할 수 있다니까 하면서 천만 다행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오보였다고 나와가지고 화를 막 냈던 기억이 나요. 도대체 이게 뭐지? 저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나.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 이후로는 뉴스를 거의 안 봤어요. 현실 도피?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현실 도피? 외면? 제가 처음으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부를 처음으로 욕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정부를 향해서 그 어린 나이에 욕을 했어요. 정부한테. 박 대통령 시절에 그런 뭐 조문을 가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쇼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또 그 계기로 인해서 정부에 대해서 많이 불신하게 됐던 것 같고요. 세월호부터 탄핵했던 그 촛불까지 이어진 하나의 뭔가 사건이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월호를 생각을 하면은 촛불이 생각이 나고 국민들의 분노했던 사건 이런 게 다 엮여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감춰져 있었던 진실들이 또 밝혀지고 드러나면서 좀 마음속에 한켠에 무거운 또 기성세대로서 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그때 되게 수학여행 갈 마음으로 엄청 신나 있었는데 전국의 수학여행 이런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에버랜드 못 가가지고 울었는데 애들이 다 울고 있으니까 쌤들 다 달아가지고 아니야 얘들아 나중에 갈 거야 이러면서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틀 뒤에 4월 18일 날 현장 체험학습을 갔어요. 버스를 타고 현장 체험학습을 아이들하고 가는데 그 버스 안에서 제잘되는 아이들을 뒤로 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과연 이 버스가 좀 사고가 나면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가만히 있으라고 해야 되나 얼른 뛰어내리라고 해야 되나 하는 고민들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랑 많이 차이가 나요. 제 또래니까. 그래서 뭔가 그 가까운 사람이 아닌데 되게 제가 슬퍼가지고 좀 밤에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세월호가 터지고 한참 몇 가지를 못했던 게 있어요. 집에서 육수를 만들잖아요. 멸치 육수를. 한동안은 그 육수를 집에서 만들지 못했어요. 그 바다에서 나는 그런 비슷한 냄새가 연상이 돼서 한동안은 집에서 그냥 육수 없이 음식을 만들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못했던 건 거기 동그란 그 드럼 세탁기 입구에서 이제 세탁기를 돌리면 보면 빨래들이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볕이 좋은 날 베란다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세월호 이후에는 그걸 보는데 그 배의 동그란 창문이랑 운반할 때 덮여있던 시트들이 같이 연상이 되면서 그 볼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서 그 세탁기 보고 있는 멍하게 있었던 그걸 이제 못하게 되고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라는 게 제일 큰일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에 돌아오렴이라는 세월호에 대한 기록 책을 샀는데 도저히 책을 넘길 수가 없었던 것. 제가 늘 세월호 배지를 달고 다녔었는데 집안 어른에게 목사가 그런 걸 달고 다닌다고 핀잔을 먹었고 막 큰 소리 들면서 세월호 달고 다닌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계속 약간 서로 침묵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그런 분위기가 군대에서까지 넘어왔던 걸 기억이. 근데 여기 생극에 와서 1학년 다니고 그러는데 애들하고 이제 그 4.16 그거 한다고 영상 보여주고 얘기를 막 나누는데 저도 눈물이 되게 많거든요. 그 영상 보면서 시큰해갖고 이러고 있는데 한 녀석이 머슴 하나가 눈물을 그냥 탁동 같은 눈물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울어도 괜찮아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울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꼬맹이들도 저렇게 마음이 와닿는데 우리 어른들이 책임지는 행동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를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말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던 그런 기억이 좀 나요. 그리고 그 맘때쯤 이제 학교 현장에 함께 오면서 학생들하고 마주하면서 그날 그 일들을 계속해서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되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하면서도 그래도 그런 기억들을 우리 현장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게 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서. 엄마가 추모를 할 때마다 나가서 거기 따라갔던 게 생각나요. 행진을 했어요.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고 부모님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부당하게 쏟아지는 고통스러운 행위를 이제 그만 멈춰달라고. 저는 서울에서 이제 짧은 구간을 같이 걷게 됐는데 그걸 지켜보는 게, 직면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들었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랬는데 아이들하고 매년 이제 교실에서 세월호 관련 계기 교육이나 어떤 활동들을 꾸준히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음성에서 급히 대책위가 꾸려졌어요. 세월호 대책위가 꾸려져서 그래서 모여서 얘기하면서 저녁마다 그래서 2시간씩 항상 모여서 앉아서 같이 그거 얘기하고 같이 뭐 생각 나누고 이런 일들이 초반에 있었어요. 동네에서 하는 그 세월호 관련 행사에서 노래를 했던 적이 있었죠. 네, 그때 사람들의 얼굴이, 표정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원래 충북교사극단 딴짓이라고 해서 연극을 하는 선생님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있는데 세월호 이 일주기부터 해서 추모제를 같이 준비해서 그 공연을 같이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되게 노래로 뭔가를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가사 한마디 뭐 이런 것도 도저히 쓸 수가 없었고 그리고 뭘 얘기해야 될지도 전혀 생각이 안 났던. 제가 직업이 연극 배우인데 제가 했던 추모 공연에서도 자원봉사해 주시는 어머님들이 계셨는데
너무 밝고 모든 걸 다 챙겨주시고 하셔서 그냥 감사한 자원봉사자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유가족 어머님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건 이후로 유가족분들을 바라보면서 마냥 슬프고 괴로운 게 아니라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더 배울 점들이 참 많고 감사하고 그래서 더 잊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결국은 뭔가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그분들한테 받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이제 잊지 못하는 날이 됐어요. 그날은 그냥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날. 꼭 잊지 않기로 한 게 그 당시에 외면했던 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뭐 잊을 수도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우리 지금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잊지 않고 계속 기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투표를 하든 모든 그런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꼭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아직도 이제 지갑에 이렇게 세월호 배지 모양의 스티커를 갖고 있는데 저도 가지고 왔습니다. 방금 얘들 가지고 다니면서 잊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잊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도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거고 이 사건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그 피해 진상 규명될 때까지 잊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관련자 처벌이 완료될 때까지 책임자가 처벌받을 때까지 안전한 사회를 만들 때까지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을 겁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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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